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정보의 모든 것 주회사 정성시대입니다. 우리 몸은 큰 통증이 없이 아무 증상 없어도 몸속에는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염증을 잠복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잠복염증은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치명적인 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잠복염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암입니다. 잠복성 염증은 몸에 쌓이면 정상세포인 DNA 구조를 손상시키고 세포 속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서 조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자는 38%, 여자는 29%나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복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반 염증균과 면역세포가 싸우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잠복염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불씨처럼 살아나 언제든지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잠복염증은 소리 없이 서서히 몸을 병들게 해 사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속에 잠복해 있는 염증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잠복성 염증은 중장년층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잠복염증이 쌓이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냐? 잠복염증균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혈관을 타고 산책하듯이 여기저기 슬슬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잠복성 염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만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갑다고 달라붙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달라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혈관 벽에 상처를 내거나 혈전까지 만들면서 못된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성 염증은 우리의 건강에 큰 적이다 이겁니다. 또 잠복염증은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까지 어렵게 만들고 뇌세포를 파괴시켜서 치매도 만든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잠복염증균은 각종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무력화시키는데 특히 치명타를 입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장과 대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복염증균은 혈관을 타고 위장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는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혈액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량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때 혈액을 따라 잠복염증균도 함께 들어온다 이겁니다. 위장에 들어온 염증균은 못된 짓거리가 시작됩니다. 위벽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위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늘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위염을 방치하면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윗속 염증을 막아주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게 비타민 U가 많이 든 양배추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고 비타민 U가 더 많이 함유된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입니다. 그런데 김에는 위염에 좋은 비타민 U뿐만 아니라 주목해야 될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피란이라는 성분입니다. 포피란 성분은 김에만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자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김 100g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양은 귤의 30배, 양배추의 16배나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포피란의 효능으로 소화작용은 물론이고 윗속에 들어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작용까지 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피란은 항염증 효능으로 위 점막이 손상돼 멀겋게 충혈되고 부종이 있거나 출혈이 생겼을 때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속에 함유된 포피란 성분이 위암을 억제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과학 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포피란이 정상세포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한 포피란은 면역력을 높여서 온갖 장기에 병을 다 일으키는 잠복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남대 동물 실험에서 포피란을 먹인 쥐가 안 먹인 쥐에 비해 면역력 재생 능력이 78%나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에는 포피란뿐만 아니라 알긴산, 플로로타닌, 폴리페놀, 알기네이트,
이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까지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은 어떻게 먹어야 그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날김을 사서 솔로 기름칠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구워 먹었습니다.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걸 눈치챈 기업들은 조미김을 만들어서 주부들을 편하게 해주고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런데 김에 함유된 좋은 효능을 보려면 조미김보다는 조미하지 않은 김입니다. 날김이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긴데요.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조미김은 기름과 소금이 문제라는 거지요. 염증균을 없애려면 양념하지 않은 재래김을 살짝 굽거나 그냥 날김을 양념장에 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는 게 효과가 좋다 이겁니다. 왜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비타민 A는 상피세포인 위점막과 구강기도에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는 거지요. 지용성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김을 먹을 때는 기름을 발라서 구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 놓은 김은 상온에 이틀만 두어도 쉽게 산패가 된다는 겁니다. 산패된 김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념장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듬뿍 넣고 재래김을 살짝 굽거나 생으로 함께 먹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마른 김 한 장에 함유된 비타민 A 함량은 달걀은 2개는 섭취해야 얻을 수 있는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김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른 김을 이용해 김국을 끓여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김국은 이렇게 쉽게 만듭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만들고 여기에 된장을 풀거나 그냥 맹물에 끓여도 됩니다. 끓일 때 취향에 맞게 순두부를 넣어도 좋습니다. 육수가 끓을 때 김은 재래김을 살짝 구워 비닐팩에 넣고 주물러 부셔서 넣으면 끝입니다. 이때 된장 대신 청국장을 사용해 굴까지 넣어서 집간장으로 간을 해 드셔도 좋습니다. 맑은 김국은 간을 할 때 간장이나 소금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김국은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김을 보관할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시켜서 냉동 보관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면 조미하지 않은 재래김을 꾸준히 밥상에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윗속 염증과 독소 제거엔 김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